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 이외에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직은 제가 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리지는 않고 있어요. 비정기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의견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새로 영상을 준비할 때마다 로그인하면서 기분 좋게 또 새 영상을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상의 제목대로 부정의 효과에 대해서입니다. 긍정적, 부정적 할 적에 그 부정 맞습니다. 긍정의 힘이 아니고 부정의 힘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많이들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한국은 우스갯소리로 헬조선, 헬조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일들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많아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출산율도 그래서 낮다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서 그런지 긍정적으로 살라고 하는 책이나 캠페인 같은 것도 있을 정도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부분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분명히 사회생활 해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환영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특정 사안에서 부정적인 의견, 돌출되는 행동을 보이게 되니까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긍정적으로 살 수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긍정적으로 살자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일이라는 게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혹시 만약에 이런 혹시나 하는 가설입니다. 그런 가설에 현실미를 더해주게 되는 게 부정적인 의사고 합리적인 부정적인 의사를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부정의 힘입니다. 항상 늘 부정적으로 살란 이야기는 저도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런 부정의 힘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큰 경우의 일, 특히 재테크라든지 금전 문제, 그 다음에 인생의 진로 같은 큰 결정을 내는 그런 갈림길을 가르는 경우에는 의외로 큰 힘이 되기도 해요. 제 유튜브 채널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재테크나 투자 그리고 주식 투자 같은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예가 좋은 예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모두가 시장이 좋다고 할 적에 또는 이 주식이 좋다고 할 적에 왜 이 주식이나 현재 증시가 좋지 못한지 타당성을 찾아보는 거죠. 너무 긍정적이면 이 결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험 관리, 즉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됩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너무 주가가 고가 상승을 해서 너무 가격이 높아요. 좀 더 쉬었다가 사면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충실히 이행해 두면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블랙스완 같은 문제가 조금은 덜 생깁니다. 엄밀하겐 블랙스완 이론 같은 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애초에 아니에요. 확률이 극도로 낮은 리스크였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정의 힘 자체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재테크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수익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모두가 엄청난 손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남들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훨씬 월등하게 줄어든 손실을 제공해요. 남들보다 덜 버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서를 못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금융시장에서는 수익은 반복이 되면 좋지만 손실은 반복이 되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누적이 계속 반복되면, 그러니까 수익은 조금 줄지만 계속 지속적인 수익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큰 손실을 줄이는 거 말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은 다른 사람들과 격차를 충분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벌 수 있는 조건에는 나가는 손실이 적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재테크 처음 시작할 적에 보면 가계부 책 같은 거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월급 운용에 대한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사회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서두라든지 초중반에 거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당신의 샐러리, 월급이죠. 수입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나가는 걸 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재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을 버는 건 어차피 남들하고 비슷비슷하게 벌어요. 보는 안목이 비슷하다면. 그런데 욕심이 과하면 손실은 커질 수가 있거든요. 무한대로. 이 손실을 줄이라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를 해가지고. 결국엔 이 재테크 책, 여태까지 보신 것들의 제 이야기는 그 연장선에 불과한 거예요. 부정의 힘이라는 힘을 조금 빌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제가 주식 투자나 경제 시황,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의견을 좀 주셨더라고요. 두서없이 제가 영상을 만든 탓도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좀 늦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런 군중심리,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가 않고 더 나은 포지션, 소위 말하는 가장 좋은 저점 매수 또는 베스트 타이밍에 구간을 포착해서 투자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투자를 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냐고 의견 주셨던 분 말씀처럼 제가 진짜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 같으면 조금 비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증시도 나쁜데 제가 왜 경제나 증시에 대한 유튜브 언급을 하겠어요? 언급 자체를 안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투자를 어차피 못 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하지만 제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 지금 들어가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 남들보다 수익을 조금 덜 얻더라도 덜 위험한 구간에서 저는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가장 최적의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수많은 유튜버나 증시 펀드 매니저나 아날리스트들 중에서 의견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제 의견을 모두가 귀 기울여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결국에는 본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인생이나 투자는 모든 게 예측대로는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늘 순탄한 길이 아니고 돌발적인 상황도 있다는 거. 그래서 모두가 긍정적으로 100이면 100 또는 99명이 예스라고 이야기할 적에 단 한 명은 노라고 하는 상황을 상상해 봐야 돼요. 그 노라는 부분을, 그 부정적인 힘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너무너무 맑은 하늘에 날벼락 같은 게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는 누구나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망상을 한 번쯤은 해두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연습이나 뭐 민방위 훈련 같은 일종의 리허설이죠.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 대처법에 대한 상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부정의 힘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미 자기도 모르게 조금은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재테크를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 이야기가 너무 살벌하게 와닿는다든지 너무 부정적으로 와닿아서 너무 이 사람은 부정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겸사겸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의 힘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